실록이라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은 이유는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서 서로 그 갈등을, 갈등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그 갈등이나 대립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단순한 생각부터 그 시작을 했고 지금 되게 이제 210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또 너무 뭐 지금 1945년 8월 15일부터 1957년 상반기 정도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역사 전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북한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중간에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역사 그리고 자료인가? 그 다음에 한국, 북조선 근현대사의 흐름과 전개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북조선에서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특징. 네 번째로는 북조선 실록을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역사 그리고 자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수업을 통해서라든가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도 역사 관련된 지식,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 역사를 이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서,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베스트셀러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역사물들이죠. 그 다음에 천만 관객이 들었다고 하는 영화들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사를 소재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들을 이미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이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로는 알고 있지만은 역사로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는 동서고금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공간적인 넓이, 고금,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을 다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이나 등등을 통해 갖고 공간적인 확장된 인식, 이해는 깊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역사적인 이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역사를 갖다가 막 필수로 한다든가 이런저런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단순 지식으로 알아도 역사적인 사실로는 이해하지를 못한다든가 기록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 있습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사 최초의 고대 국가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조선은 우리가 기억하는 최초의 고대 국가는 맞지만은 그런 공동체는 아마 그 당시에 몇천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몇천 개 중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고조선만을 기억하는 것이죠. 대개 그 시기는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정착된 건 고려 시대 때 이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때쯤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역사의 어떤 출발, 우리 민족은 어떤 공통성을 갖는가 이런 문제로서 고조선을 기억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럼 그 고조선과 관련돼서 우리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사실로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곰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을 갖다가 먹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람으로 변했고 그러면서 다시 그 단군을 갖다가 낳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사실로서 믿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는 사실은 못 찾아봤어요. 근데 이후의 국가에서 청동기 시대의 역사를 자기들의 어떤 그 뿌리와 관련시켜갖고 국가의 최대의 어떤 그 기념일로, 국경일로 그 기념하는 그런 나라는 사실은 우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남과 북이 공통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개천절이 있지만 북에서도 같이 그 행사를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천절을 갖다 제정한 이유는 필수입니다.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어떤 그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는 문화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 있고 국경일로도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북은 특별히 역사, 그 중에서도 혁명 전통이라든가 민족문화 전통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그것을 역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그와 관련돼서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삼국을 통일시킨 김춘추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실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사강국을 지은 안정복 선생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삼국이 대처하고 있을 때 서로 침범하여 물거뜯고함이 하루도 거치는 날이 없었는데 김춘추가 그걸 하나로 통일을 시켰으니까 그는 정말로 하늘이 난 영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신채호 선생께서는 아니 다른 종족을 갖다 끌어들여갖고 자기 종족을 멸하고 그것도 또 하나는 우리 영토를 갖다가 900년 이상 잃어버리게 했으니 즉 대동강 충청권 이북의 땅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어떻게 통일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놈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덜 평가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사건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극적인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과 조건의 차이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외세와의 관련성이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신채호 선생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투쟁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세 문제를 갖다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이분은 고민을 했던 거죠. 저는 요즘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뭐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자, 두 개의 국가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도 과거의 삼국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 외세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라는 게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문제를 딱 끼워서 남과 북의 문제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그 문제를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생겼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역사 속에서의 어떤 가치 충돌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중국 대륙에서 교체를 할 때 조선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은 크게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훈련되지 않은 군졸들을 데리고서는 청나라와 싸우게 되면은 어차피 앞으로의 어떤 그 흐름은 청나라가 주도적인 세력이 될 텐데 우리는 개죽음 당할 거다. 그러니까 니네들 가갖고 싸우는 청나라하고 그냥 다 포로가 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핍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광해군과 일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기득권 신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명분을 갖다 버리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4대의 관계에 있는 명나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청과 손을 잡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 이익을, 또 한쪽에서는 관념적인 명분을 주장을 하고 이 두 부분이 부닥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결과는 광해군은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가장 패악한 왕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는 중의외교다, 또 한쪽에서는 개인 명분을 지켜야 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어버랩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에서 G2의 어떤 그 갈등이라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과거에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 속에서, 즉 역사라는 것은 현재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 문제들을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 속에서 반추를 해보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